국무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은 노드스트림 2 송유관 사업을 중단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바로 이 양반인데요. 이 양반이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노드스트림 2는 앞으로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노드스트림 2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 때 막았었죠. 하지 못하게.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이 송유관 사업입니다. 지금 지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러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베리아 지를 쭉 지나가서 지금 동유럽을 관통해가지고 독일까지 연결되는 이런 아주 엄청나게 긴 송유관이고요. 이 송유관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 행사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사업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좀 아까운 입장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를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이 대화가 서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러시아를 설득하는 방법이 경제 제재 외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러시아 쪽에서는 무슨 경제 제재? 니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 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에 있는 모든 장차관급 고위급 인사들은 자기 개인 통장조차 없다. 공산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 통장도 없다. 재산이 없다. 재산이. 니들이 경제 제재 할 것이 없다. 뭘 경제 제재 하겠다는 거냐? 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더군다나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 보내주는 석유라든가 이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이 없으면 당장 지금 추운 겨울을 벌벌 떨면서 정전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아주 심하게 의존하는 나라는 100% 의존하는 나라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50% 정도 러시아 에너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러시아한테 함부로 이래저래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팬데믹 핑계대고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 보내주는 양을 줄이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파동이 살짝 있었던 것이 지금 유럽의 에너지 시장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굳이 러시아를 자극해야 될 이유를 사실 못 찾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도 주춤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나서서 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무엇인가 협상 타결책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계속 제재 얘기만 하고 있고 뭔가 실질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직접 움직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무부가 가만히 있다가는 미국이 팽당하겠구나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어제 수요일 날 4개국 회담이 있었는데 8시간의 장기간 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개국 회담이 누구누구였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렇게 네 나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를 대표해서 이 두 나라 프랑스, 독일이 꼈던 것이고 이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해서 4자 회담을 한 것인데 거의 미국이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나토군 연맹에다가 미국이 퍼붓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국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빠져 있었다. 물론 미국은 러시아와 직접 대화하고 있었긴 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대화하고는 있었으나 협상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서로 대화가 되지를 않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여기저기 다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군대는 갖다 놓고 그리고 유사시를 위해서 지금 뭐 연합훈련 펼치고 군사작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막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훈련하면은 그게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행렬이나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탄 쏘고 전투기 뜨고 난리들을 칩니다. 그러다가 직접 쳐들어올지 어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미국은 이제 갑자기 유럽 국가들이 직접 러시아와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국무부가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다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국제 무대에서 바보 취급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긴장도가 좀 높아져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나와서 좀 강수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강수를 두는 겁니다. 이 노드스트림 2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과해가지고 유럽 지역으로 가고 있는 송유관보다 2배 정도의 에너지를 더 보낼 수 있는, 2배의 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드스트림 2 사업이 성사된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뭐 수익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뭐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유럽 각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그 영향력,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더 높이게 하는 거죠. 유럽 각 국가들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굳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이 유럽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언제든지 노드스트림2 사업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노드스트림2 그냥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중단시켰던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드스트림2 사업을 다시 재개하라고 승인을 해줘버리죠.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밖으로 알려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바이든은 갑자기 노드스트림2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유럽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던 셈입니다. 이미.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금 뭐 아직은 뭐 많이 늦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이제 이 노드스트림 2를 가지고 빌미 삼아서 러시아를 압박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다 써먹었던 거였습니다. 노드스트림 2를 중단시키고 대신에 트럼프는 푸틴을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는 앙금이 쌓이지 않게끔 풀어주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수준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노드스트림 2를 가로막으면서 러시아가 성장하지 못하게, 영향력이 더 커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방식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됐던 건데, 먹혔던 방법이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안 되겠고.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푸틴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푸틴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게 개인적인 정상들 간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노드스트림 2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화를 돋구는, 화가 더 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뭐 나한테 뭐 어떤 일미도 어떤 것도 제공되는 게 없는데, 하나도 나한테 무슨 뭐 혜택이 제공되는 게 없는데 그냥 무작정 다 맞기만 한다고 그러고 으르렁거리기만 하네 제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돌발 행동을 자극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얕게 지금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쪽도 만만치 않고 지금 미국 쪽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로이터 통신에서 전한 내용을 보면은 독일이 마치 그 미국을 옹호하는 것,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에밀리 하버 주미 독일 대사가 한 얘기입니다. 독일에 있는 지도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사가 한 이야기인데, 미국과 독일은 지난해 여름 공동으로 선언한 바 있다. 만약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또 다른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가 있다면 러시아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로이터에서는 독일은 지금 미국 편 들었다. 미국의 입장에 옹호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고요. 에밀리 하버 대사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울라프 숄츠와 안날레나 베르복 외무장관이 노드스트림 2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논의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야기도 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달돼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독일에서도 독일의 그 외무장관도 결국에는 노드스트림 2를 중단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진작부터 노드스트림 2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일은 노드스트림 2가 개통이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미 계산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개통이 됐을 때 러시아가 독일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영향력, 또 다른 유럽 국가들에 가지는 에너지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계산은 이미 다 나와 있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드스트림 2가 없이 계속 러시아에서 일정량을 수입을 하면서 버텨왔거든요. 지금까지 사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드스트림 2를 굳이 개통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개통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개통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을 이미 예전부터 내놨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런 얘기들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미 작년 여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는 사태가 생기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 독일과 미국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봐야 되겠다. 뭐 독일의 입장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입장은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번에 이 기회에 외교 무대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아주 강화하려는 그런 이제 인상을 지금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 유럽 연합을 처음 결성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프랑스였었죠. 미테랑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 국가로서의 입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굳히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테랑이 푸틴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내일 협상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늦게 뭔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군요. 내일 아침이면은 뭐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프랑스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되겠다. 유럽 연합 내에서 지금 러시아는 저항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에너지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장사하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너 말 안 들으면은 이거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처럼 이렇게 덤벼들면 그러면은 유럽 연합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미국은 물론 우크라이나도 현장에서 그것이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고 우크라이나의 통행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드스트림 2였습니다. 이 노드스트림 2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우회한다고 하는데요. 발트해 해안의 이 바닥에다가 발트해 그 바다 밑에다가 파이프를 해서 해저 그 파이프라인으로 깔아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노드스트림 2가 안 만들어지는 게 나은 거죠. 노드스트림 2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크라이나 땅을 통과해가는 송유관으로 지나갈 경우엔 자기네들이 통과세를 받는데 통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노드스트림 2가 유럽으로 가는 게 이게 개설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쪽은 끊기고 노드스트림 2를 이용해서 전부 다 송유관을 보낸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수입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국가적인 수입원이.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이권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의 이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게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의 이권을 챙겨주면서 그러면서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그 셈법들이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셈법들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미국은 사실 큰 관계가 없는데 큰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왔던 이 나토에 대한 영향력, 나토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이런 것들이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렸다. 안타깝지만 뭐 지금이라도 러시아를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면은 좋겠는데 과연 이제 이게 다인지 자존심 버리고 지금이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문을 좀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바이든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겠습니다. 푸틴한테 해주겠느냐라고 물어보겠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특사로 한번 움직여달라. 우크라이나 사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난리 나겠죠. 민주당에서 엄청 반대하겠죠. 미쳤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
그렇게라도 한번 진짜 풀어볼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예,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왠지 냄새가 난다. 예,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다가 갖다 바치기로 아예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들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태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2주 뒤에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또 사자회담 다시 또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럽 대표들과 러시아 간의 또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제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2주간의 시간을 준 것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숨통이 풀리는 지금 주가들이 오르는 그런 그리고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 쪽의 채권 가격도 좀 오르는 이런 경제시장의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있었다고 합니다. 참 민감하죠, 주식시장이라는 게.